안녕하세요. 더필 플랜트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에로 그린빌 라운드 화분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은 저면 관수가 가능한 물받침이 화분과 일체형으로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화분으로 모양도 심플하고 세련되며 가볍고 튼튼하죠. 내부도 깊고 넓어서 흙을 충분히 담을 수 있어 좋습니다. 이제 이 화분에 지난번에 커팅한 몬스테라 알보 탑 삽수를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삽수는 잘라둔 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뿌리가 기존에 커팅을 할 때보다 2배 정도 길게 자라난 것이 보입니다. 사실 물꽂이 기간을 좀 더 길게 잡고 잔뿌리가 충분히 나왔을 때 식재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지만 삽수의 잎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뿌리에서 식재해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화분 내부에 흙을 담아 보겠습니다. 저는 몬스테라 삽수를 식재할 때 보통 배수층을 따로 만들지 않고 화분 아래쪽부터 무비상토로 흙을 채웁니다. 이 흙은 코코피트와 피트모스, 펄라이트가 섞여있는 무비상토인데요. 보통 저는 사랑과 은혜 농원에서 배합하여 판매하는 이 흙을 자주 사용합니다. 몬스테라는 사실 흙 배합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식물입니다만 삽수를 식재할 때에는 비료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펄라이트가 추가된 무비상토를 권장드립니다. 화분이 큰 편이기 때문에 흙을 좀 더 넣어 보겠습니다. 에로 그린빌 라운드 화분은 구경이 25cm, 30cm, 40cm로 3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 화분은 25cm 구경입니다. 사실 25cm 구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화분보다 더 많은 흙이 들어갑니다. 이제 삽수를 화분 가운데 위치시켜서 식재할 깊이를 가늠해 봅니다. 아직도 꽤 많은 흙이 들어가야 하겠네요. 몬스테라의 경우 뿌리 발달이 빠른 편이라 작은 화분에 식재할 경우 반년에서 1년 정도면 화분을 가득 채울 정도로 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큰 화분을 선호합니다. 또한 뿌리가 많이 발달한 몬스테라의 경우에는 커팅 후에도 새순이 돋는 속도가 빠르며 잎도 처음부터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뿌리를 많이 발달시키는 것이 번식에도 유리합니다. 물론 큰 화분의 전제는 충분한 광합성이 가능한 광량, 즉 충분한 햇빛이 있어야 하겠지만 말이죠. 식재를 마쳤으면 흙 위를 적당히 다져줍니다. 그리고 멀칭용으로 아이리스 잎상 배양토를 뿌려줍니다. 이 배양토는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흙인데 코코피트를 가공한 큰 입자가 들어있어 멀칭용으로 좋습니다. 또한 비료기가 센 편이라 물을 주면 비료 성분이 조금씩 아래쪽에 무비상토로 흘러들어서 별도로 비료를 줄 필요도 없고 멀칭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마사토나 자갈, 난석 등과 달리 기본적으로 흙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할 때 별도로 걷어낼 필요가 없어서 몬스테라와 같이 자주 분갈이를 해줘야 하는 식물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분에 골고루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주면 화분 안쪽의 흙이 물과 함께 다져지면서 뿌리가 흙에 활착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삽수를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분에 흙을 담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충분히 흙을 담아 봤습니다. 두 번째 삽수는 잎이 3장짜리 삽수입니다. 뿌리는 아까 삽수와 비슷한 정도의 길이입니다. 적당한 양의 흙을 화분에 더 넣고 가운데 자리를 잡은 뒤 식재해 줍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의 탑 삽수들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순화가 가능합니다만 잎이 훨씬 크고 줄기도 더욱 두꺼운 탑 삽수의 경우에는 순화에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패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탑 삽수의 줄기 내부에 새로 돋아날 잎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새로 돋아날 잎은 기존의 본체에서부터 끌어올린 양분을 받아 크게 성장해 있는 반면 잘린 삽수의 뿌리는 빈약해서 이 잎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잎이 30cm 이상 되는 대형 탑삽수들은 순화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좀 더 오랜 기간 물꽂이를 하여 잔뿌리가 충분히 자라난 상태에서 흙에 식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반해 중간 삽수들의 경우는 잎의 크기와 상관없이 줄기에서부터 새롭게 새순이 돋아나기 때문에 탑삽수처럼 기존에 이미 커다랗게 형성되어 있는 잎을 성장시킬 필요가 없어 순화가 훨씬 쉽습니다. 다만 중간 삽수들의 경우에는 탑삽수와 달리 기존의 무늬를 계승하지 못하고 새로운 무늬가 발현되기 때문에 무늬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모체보다 더 좋은 무늬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요. 요즘 몬스테라 알보 삽수를 식재하는 분들을 보면 중간 삽수의 경우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해 흙 밖으로 절단면이 드러나도록 뿌리만 흙에 식재하고 지지대로 고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탑 삽수는 중간 삽수와 달리 절단면이 하나이지만 절단면의 감염을 막기 위해 중간 삽수처럼 절단면을 흙 외부로 드러나게 식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탑 삽수의 경우에는 특히나 흙에 바로 식재하기보다는 물꽂이를 하여 충분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무비상토에 바로 식재하는 것도 확률이 그리 낮지는 않지만 만약 삽수가 하나이고 그 삽수를 흙에 식재해야 하는 경우라면 글쎄요, 도박을 할 수 있을까요? 무비상토에 바로 식재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물꽂이의 경우보다 보통 1에서 2주 정도의 순화 시간이 단축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무비상토에 바로 식재하는 것을 선호했는데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 10개 삽수 중 1개 정도 확률로 순화에 실패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에서 2주 정도의 순화기간 단축은 상당한 메리트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왜 무비상토에 바로 식재하는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10개 중 1개 확률로 실패한 삽수 중 하나가 바로 옐로우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의 탑 삽수, 그것도 잎 크기가 40cm 정도 되는 고가의 삽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번식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초록별로 보낸 삽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이제 세 번째 삽수를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흙을 화분에 충분히 담고요. 이번 삽수는 뿌리가 2개에 새로 잎이 올라오고 있네요. 분명 자를 때만 해도 아직 새 잎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삽수를 자르고 2주가 지나자 새로운 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삽수의 경우 중간에 성장 환경이 바뀌면 새 잎이 줄기에서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안에서 썩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 삽수의 경우 뿌리도 2개가 모두 성장 중이고 잎도 줄기에서 3분의 1 정도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안에서 잎이 썩을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삽수의 2잎 중 한 잎이 고스트에 가까운데 몬스테라 알보의 경우 무늬가 한 장 걸러서 유전이 되기 때문에 이 새로 나오는 잎이 고스트일 확률이 있네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몬스테라들은 평소 비료를 주지 않고 키워서 흰 지분이 많은데 이런 개체의 경우에는 식재 후 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비료를 줘서 녹색 지분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은 입상배양토로 멀칭을 합니다. 제가 이 흙을 많이 즐겨 쓰는 편인데 코스트코에도 이 흙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서 한번 들어왔을 때 많이 구매해 놓는 편입니다. 식재 후에는 역시 물을 충분히 줍니다. 뿌리가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옐로우 몬스테라 탑 삽수를 식재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가진 토분 중 가장 고가 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카네즈센 오션 그린 시드팟 라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가요? 요즘은 구하기 힘든 레어팟입니다. 옐로우 몬스테라와 색상도 잘 어울리고요. 일단 토분의 흙을 충분히 담고 한 번에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옐로우 몬스테라의 탑 삽수는 고스트 비중이 꽤 커서 고스트 잎의 경우 거의 녹은 상태입니다. 물론 반대쪽 잎들은 녹색 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스트와 반반 지분으로 꾸준히 성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수제 토분들의 경우 토분에 로고가 있는 앞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벽면 위치를 잘 감안해서 삽수를 식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추후에 식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식재 후에 모양을 잘 감안해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또한 토분의 경우 플라스틱 화분과 다르게 무게가 꽤 있기 때문에 화분을 옮기는 것도 어렵고 카네즈센과 같은 고하도 자기분의 경우엔 사실 물빠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예쁘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가성비면에서 에로에서 나온 심플하고 모던한 분위기의 플라스틱 화분들을 가장 좋아합니다만 카네즈센이나 두가르숑 같은 고가의 수제 토분들도 좋아하고 또 지금은 국내에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온더사이드나 온더사이드를 카피한 테라스톤 같은 테라조 화분들도 좋아합니다. 화분은 식물에게 옷과 같아서 다양한 화분들이 있으면 그만큼 식물들을 키우는 것이 즐거워지기 때문이죠. 다만 요즘은 알보와 옐로우 몬스테라 그리고 무늬하단소니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라 화분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네요. 몬스테라들의 경우 뿌리 발달이 워낙 빨라서 생장에 유리한 화분 종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미리 소개해드렸던 화분 에로 그린빌 라운드를 저는 가장 즐겼습니다. 일단 흙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고 별도의 화분 받침도 필요 없이 전면 관수도 되면서 가볍고 튼튼하니까요. 에로로 시작해서 에로로 끝나는 수미상관 구조네요. 어찌되었건 이것으로 옐로우 몬스테라의 식재도 다 마쳤네요. 역시 그래도 토분이 예쁜 건 인정해야겠습니다. 역시 옐로우 몬스테라에는 오션 그린이 찰떡궁합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